안녕하세요. 현재 20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저는 10개월 공부해서 작년 32회 공인중개사를 동차로 합격했어요. 3개월, 5개월 만에 동차 합격하신 대단한 분들도 많지만 저같이 육아하면서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놓으면 좋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관심이 없다가 출산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산후우울증이 오는데 저만의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기가 90일쯤에 아라만 보려고 상담 전화를 했다가 홀라당 수강 결제를 해버려서 도전하게 됐어요.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는지도 몰랐고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는지도 몰랐고 시험 과목이 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상담해주시는 분이 그냥 하루에 3시간만 투자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뭔지도 모르고 그 말만 믿고 도전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육아를 하는데 학원에서 매일매일 정해준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하루에 강의 3개에서 4개를 듣고 복습까지 하면 3시간이 아니라 최소 6시간은 필요했어요. 저는 부동산도 전혀 모르고 그쪽으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용어도 모르는 것 투성이라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월요일 중개사법, 화요일 공법, 수요일 부동산 학개론, 목요일 민법, 금요일 공시법, 토요일 세법. 저는 이쪽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학원이 정해준 이 커리큘럼, 이 스케줄대로 매일매일 안 놓치고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혼자 육아하면서 시간 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공부하고 낮잠 잘 때 공부하고 밤에 재우고 공부하고 하면서 아기가 깨어있을 때는 열심히 놀아주고 최대한 아기가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그날 해야 하는 학습량을 어떻게든 채워서 반드시 끝내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강의를 듣다 보면 현장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부럽고 다른 분들은 여러 문제집도 풀어보고 하신다는데 저는 다른 공부 더 할 수가 없고 아기가 잘 때만 공부하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저 정해진 커리큘럼을 매일 올라오는 그 강의에 대한 예습, 강의 듣기, 복습 이 최소한의 공부량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지속해왔습니다. 다른 문제집을 더 풀거나 하지 않고 학원 커리큘럼만 따라서 공부해서 동차를 평균 70점으로 합격했어요. 구체적인 스케줄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강의를 1개를 들어요. 그럼 6시 전후쯤 아기가 일어나면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등 아기 케어를 하다가 6시 30분에 첫 술을 하고 6시 45분부터 8시까지 아기 놀아주고 또 8시부터 10시까지는 낮잠을 자요. 그때 제가 또 강의 1개를 얼른 듣고 또 일어나면 수유를 하고 12시까지 놀아주다가 12시부터 2시까지 애가 또 낮잠을 자면 그때 저는 얼른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2시 30분부터 또 수유를 시작을 하고 또 5시까지 놀아주다가 5시부터 6시까지 애가 낮잠을 자면 그때 또 강의 1개를 들어요. 그리고 6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얼른 목욕을 시키고 저도 저녁을 얼른 간단하게 먹고 6시 30분에 막수를 하고 또 7시 45분까지 놀아주다가 동화책 읽어주고 8시쯤에는 밤잠을 재웠어요. 애가 자면은 저도 그때 또 강의 1개를 듣고 강의를 듣다가 공부하다가 남편이 퇴근하면 남편 저녁을 차려주고 또 설거지하고 저도 씻고 잘 준비를 하고 또 책을 또 보다가 잠자는 그런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스케줄은 아기가 자라면서 분명히 바뀌긴 해요. 왜냐면 아기는 계속 이 똑같은 패턴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커갈수록 낮잠이 줄어들잖아요. 낮잠이 3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이렇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 스케줄은 당연히 변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낮잠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공부를 했다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저의
비법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첫 번째는 끈기와 지속성입니다. 제가 12월 9일에 처음 공부를 시작했는데 12월 19일에는 아기 100일 잔치가 있었고 2월에는 저희 집 이사가 있었고 3월부터는 이유식을 시작해야 했고 4월에는 친정엄마 환갑도 있고 7월에는 돌잔치 준비를 하고 8월에는 아버님 환갑도 있고 제가 장염도 걸려서 치료를 다녀야 했고 9월에는 아기 돌잔치가 있었고 또 저희 아기가 장염 걸려서 입원하는 시간도 있었고 제가 시험 한 달 전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도 병행해야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살면서 많은 경조사나 바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명절에도 공부하고 아기가 입원했을 때는 아기 재워놓고 옆에서 공부하고 제가 교통사고 치료받았을 때는 치료받는 동안 침대에서도 공부하고 아무리 바쁘고 몸이 힘들어도 핑계대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그날 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부량을 꾸준히 지켜서 공부한 게 저희 합격의 비결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명확한 목표와 간절함입니다. 제가 앞에서 아기가 잘 때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말이 쉽지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정말 힘들거든요. 아기가 잘 때 저도 자고 싶어요. 저도 힘들거든요. 아기가 클수록 손도 많이 가고 외출도 자주 해줘야 되고 점점 더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고생한 게 너무 아까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착까지 공부했어요. 또 저는 한 사람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며느리고 누군가의 딸이잖아요. 저는 몸이 한 개인데 여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시간을 내서 저희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 포기하는 것도 찝찝하고 이번에 떨어지면 내년에 1년을 이렇게 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반드시 내가 합격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목표와 간절함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학원에서 중간중간 온라인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때마다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몇 개월을 공부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 왜 이 점수밖에 안 나올까? 그만둘까? 이번엔 1차만 도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우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도 좋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1대1 담당 학습 매니저님이 계셔서 그분에게 상담을 요청을 드렸었어요. 제가 이번에 점수가 너무 안 나왔는데 1차만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말씀을 드리면 회원님은 지금까지 잘해오셨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다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회원님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학습 방향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저의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었어요. 네 번째는 동형 모의고사와 백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시험이 있는 10월에는 동형과 백선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지문 하나하나를 외울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이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형과 백선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독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학원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하는 과목도 많고 범위도 많고 또 책도 엄청 두껍거든요. 저처럼 부동산이나 법을 잘 접하지 않았던 분들은 용어도 생소하고 책만 보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원에서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님들이 진짜 잘 가르쳐 주시고 요약도 해주시고 그냥 상을 다 차려서 떠먹여 주시는 느낌이에요. 저희는 그냥 잘 받아먹고 소화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합격하면은 전액 환급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학원마다 있으니 합격도 하고 돈도 다시 돌려받고 일석이조잖아요. 잘 알아보시고 학원으로 가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학원은 에듀일,
메가랜드, 해커스, 방문각, 랜드프로 등등 다양한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수님들 무료 강의를 들어보시고 나에게 맞는 교수님들이 많은 곳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학원이냐 인강이냐 이건 각각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육아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아기를 맡길 수가 없어서 인강을 선택했어요. 만약 친정이나 시댁에 맡길 수 있고 또 시터 이모님을 고용할 수 있어서 제가 학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학원으로 가는 이동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여서 차라리 공부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물론 학원의 장점도 있죠. 공부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어서 집중도 잘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어서 학원의 장점도 있어요. 학원을 선택하신다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챙겨간 시험 준비물을 공유해 드릴게요. 저는 수험표, 신분증, 컴싸, 샤프와 볼펜, 수정 테이프와 지우개, 계산기, 손목시계, 초콜릿, 도시락, 뜨거운 물, 담요, 방석, 귀마개, 요약집, 칫솔 치약, 휴지, 여분 마스크, 스탬플러, 휴지를 가져갔습니다. 이 모든 걸 가져가서 전부 다 잘 활용을 했고요. 담요나 방석은 왜 그러냐면 동차 시험을 하면 오랜 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때 의자가 딱딱해서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방석을 가져갔던 게 도움이 됐고 또 시험 보는 게 10월 말이잖아요. 조금 쌀쌀해요. 저는 추우면 잘 집중을 못해서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담요를 꼭 가져가시길 추천드릴게요. 시험 당일 팁은요. 우선 첫 번째, 시험 장소를 사전 답사하시길 추천드려요. 시험 보는 장소가 자신이 잘 아는 곳이면 상관없지만 처음 가보는 장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미리 대중교통이든 자차든 이용하셔서 시험 장소를 가보셔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집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해보세요. 주로 주차 지원이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추천드리고 동차 시험을 보신다면 점심 식사도 하셔야 되니 주변에 식사가 가능한 장소도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시험 시작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앉아있기입니다. 시험장에 도착하면 1층에 큰 종이에 자기 수험 번호와 이름이 몇 반으로 가라고 적혀 있어요. 그걸 보고 반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이때 반이 어디 있는지 헷갈려서 찾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반으로 가면은 또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의자와 책상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흔들리고 달그닥거리면은 시험 보는 내내 집중이 안 되고 신경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다른 의자나 책상으로 교체를 하시고 앉아야 돼요. 그리고 지각해서 급하게 뛰어 올라가면 심장도 막 뛰고 정신없고 마음도 조급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자리에 앉아서 가져온 요약집을 보면서 교실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탬플러 가져가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지가 큰 사이즈인데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험 보다가 밑으로 흘러내려갈 수가 있어요. 시험지를 배부하면 바로 시작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스탬플러를 가져가서 시험지를 받고 대기하는 시간에 이렇게 찝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스탬플러를 하나, 둘, 셋 찝는 시간이 2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얼른 톡톡톡 찍어서 시험을 보면 이게 이렇게 막 넘기고 그래도 흘러내릴 걱정도 없고 고정해 놓으니까 편하게 신경 쓰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시험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대기하는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험지를 받고 그때 이게 문제가 없는지 잠깐 들춰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때 진짜로 문제가 없는지만 보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딱 첫 장을 넘기셔서 어떤 게 나왔는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내가 그냥 눈으로 티나지 않게 보면서 문제 한 개 정도는 얼른 눈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슥 보고 이게 티나지 않게, 그리고 닫아놓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셔서 시험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5번째는 귀마개입니다. 저는 둔촌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시험 보는 시간에 옆 건물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뚝딱뚝딱 소리가 나고 막 꽝꽝 내리치는 소리가 나고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제 뒤에 앉은 아저씨는 계속 시험 보는 내내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시험 때문에 예민한데 공사 소리나 주변의 잡음이 신경 쓰여서 귀마개를 가져간 걸 사용을 했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는 도시락을 이용하기입니다. 동차 시험을 보는 분이라면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간다면 나가서 찾으러 다니는 시간도 필요하고 식당 위치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해도 이동 시간과 주문하고 대기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혹시나 수험생들이 많이 있다면 웨이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김밥이나 유부초밥 같은 간단한 도시락을 가져가시면 어디 이동하지 않고 바로 식사를 하면서 다음 시험 과목 요약집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7번째는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쉬는 시간에 인터넷에 올라온 전 시험 가라반을 맞추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이미 끝난 시험입니다. 저도 제가 1차 합격했을까 너무 궁금하지만 그 시간에 차라리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걸 추천드려요. 답을 맞추고 계시지 마시고 나는 1차를 잘 봤다 스스로 믿으시고 다음 2차 시험 요약집을 펼쳐서 그 다음 시험을 잘 볼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동차 시험 준비한다는 게 진짜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너무 힘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성격상 집에서 아기만 키우고 무기력하게 있었으면 그것도 또 그 나름대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누구 아기 엄마가 아니라 목표 없이 의미 없게 사는 게 아니라 아기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저만의 분명한 목표가 있고 꾸준히 발전하는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키우면서 공부하시는 엄마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수험생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